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게 될 건데요.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민법은 민법 쪽칙하고 물권법입니다. 제 이름은 김묘엽이고요. 여기 마침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김묘엽이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감정평가사 민법을 쭉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일단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잠깐 사과를 드리면은 5월 달에 강의를 제가 진행했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아내도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한 달 동안 다른 데 강의도 못 갈 정도로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마침 그래도 이제 휴강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늦어지니까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이제 7월 달에 다시 재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좀 너무 죄송스럽고 강의를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요. 덕분에 좀 잘 회복은 해서 왔습니다.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부분에 빈 자리가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 20문제가 나오고 물권법에서 20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가 나오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쪽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권법 쪽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당연하죠. 근데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잡아놓게 되면 그때는 딱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을 잡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여기 감정평가사 강의를 하러 처음에 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20문제 요거를 다 맞추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는 그냥 반타작이나 어떻게든 그냥 뭐 찍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은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만 공부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아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다. 여기인데 처음에 잡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잡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해오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 독일에는 이 부분이 당연히 공부를 하시죠. 근데 독일에는 물권법이 독자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공부해서 오시는 교수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굉장히 꾸준하게 점수를 받는 부분이 여기다. 그래서 요래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물권법에서 꾸준하게 점수를 따신 분들이 고득점을 다 받으셨고 민법 총칙은 하도 많은 분들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를 약간 변형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패턴이 전개가 된다. 다양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이쪽 부분도 하시겠지만 이쪽 부분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올해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냐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약간 변형된 문제들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서 좀 변형화된 문제들이 초반에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쪽 부분에 물권법에서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우리 시험이랑 같이 보는 계산 문제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경제학.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초조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 올해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한 번만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작년에는 제가 기본 강의 들으시고 복습할 시간이 없으면 복습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번만 복습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이해를 좀 수반하기 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기본 강의 때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그때는 훨씬 나중에 공부하시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이제 한번 복습은 원래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정 바쁠 때는 정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을 좀 더 세이브 하려면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요때 이제 복습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요런 각도 저런 각도 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기본 강의할 때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될 수 있으면 이해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번 해주시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풀이에는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풀이를 너무 신경을 쓰신 분들이 올해 조금 문제풀이에 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처음서부터 기본 강의 때부터 문제풀이에 너무 신경을 쓰셨다 그러면은 조금 응용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신경을 쓰시되 많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 진도에 맞춰서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필수 기출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판소 노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판소 노트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별도로 판서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자.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시면서 복습도 간단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제일 중요한 수업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나갈 때 몇 가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인문특강을 합니다. 자, 인문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합니다. 기본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정리 강의를 하죠. 최종 정리 강의 이렇게 해서 패턴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강의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문 강의는 절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응축해서 줄여놓은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강의이기 때문에 자, 요 인문 강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문 강의 진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틀을 굉장히 깨부셔야만 여러분들이 민법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저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몸이 아파서 근데 이제 인문 강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좀 들어주시고 대신에 오늘 수업은 인문 강의를 안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기본 강의는 들으시는데 요약 강의는 사실은 요게 어떤 사람들을 위한 강의냐면 작년에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다 이렇게 들으셨는데 올해 또 다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 하는 작년에 응시하셨던 분들이 빠르게 정리하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학원이 있는데 자, 요 요약 강의를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요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인데 여러분 요거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메리트가 많았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근데 문제풀이 강의는 선택인데 제가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요약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게 문제풀이 할 때 요약서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요약서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도 풀어드리는데 이때 문제풀이가 밑줄을 그어드리거든요. 그 밑줄 그은 부분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올해도 거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약서는 제가 마침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제 얇은 걸로 민법 요약서가 나갈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요약서로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니까 요거를 굳이 또 들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할 때 얼마나 기출문제 반복이 많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스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문 강의는 꼭 들으셔 별표 3개고 기본 개념은 좀 찾기 어려우시니까 요거는 별표 2개고 문제풀이는 여러분 제가 그냥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풀어서 충분하다. 그럼 푸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가지는 꼭 들으시고 나머지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업을 들었는데 요것만 듣고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난 요거까지 같이 들을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9페이지 한번 펴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밑줄을 그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밑줄을 그어 드리고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보지 말라는 부분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는 부분 보지 마십시다. 선생님 기본서는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민법 총칙이
원래는 326페이지까지가 있는데요. 원래 교수님이 기본서는 여기까지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글씨는 이거보다 3분의 1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작은 것을 10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엄청나죠? 근데 그걸 다시 줄여놓은 거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근데 그 중에서도 다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분석을 해서 줄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서를 끝까지 읽는다? 절대 기본서를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약서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는 부분은 절대 보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9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펴보실까요? 자,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론이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고, 자, 11페이지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까지 전부 다 X를 치시면 충분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가보십니다. 자, 13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조문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인문특강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6월 달에 인문특강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문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을 읽는 방법을 약속을 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조문을 부를 때 그 조문을 여러분들이 제가 부르는 대로 찾아가셔야 되니까 서로 용어를 약속한 거예요. 자, 먼저 제3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문은 항상 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36조, 제1조, 제2조, 제3조, 제36조. 그래서 뭐라고 된다고요? 조로 읽습니다. 양가로 기역으로 내려가시죠. 제36조 해가지고 제36조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조문 옆에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여기 가로는 그 조문의 내용의 제목을 말합니다. 자, 뭐를 말한다고요? 제목. 그래서 자 36조 딱 보니까 용도 지역의 지정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상곤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감감법, 예, 그쪽에 있는 조문인데, 자, 그러면, 자, 민법에서도 똑같이 읽어요. 제36조 해놓고 그 옆에 조문은 여기 나와 있는 건 제목. 아, 요거는 이게 제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36조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동그라미 1번을 뭐라고 읽냐면 약속입니다. 제1항 해서 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항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양가로 니은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자, 제36조 동그라미 1 하니까 뭐라고요? 제1항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동그라미 2가 써 있으면 당연히 몇 항이겠죠? 제2항 이렇게 되겠고 3이 써 있으면 제3항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점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밑으로 쭉 내려오시니까 1점에서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점이 딱 들어가면 요거는 뭐라고 있느냐? 자, 제1호라고 있습니다. 1호. 자,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호.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만약에 2로 바뀌면 몇 호? 제2호. 여기 3이 바뀌면 제 몇 호? 제3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기 밑에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가점, 주거지역, 나점, 상업지역이 있는데 가점, 나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점 나와 있는 이 가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약속을 하기를 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제1목, 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나가 들어가면 뭐예요? 나목. 여기 다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다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문의 순서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자, 양가로 기역, 양가로 니은, 양가로 디귿, 양가로 리을 해서 제가 쭉 읽어드렸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위로 올라가셔서 제36조 조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시죠. 제36조 제1항 제2호의 다목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36조 제1항 제2호의 다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계획, 관리, 지역 요걸 읽으시는 거죠.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호칭을 부르고 그 호칭에 따라서 우리가 조문을 찾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강간법 들어가실 때 교수님이 조문 읽으시면은 저랑 같이 똑같이 읽으실 거니까 거기다 조문을 찾아가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조문 읽는 방법까지 끝났고요. 자, 뒤쪽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법적인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회계 공부하셨죠? 인문특강. 저 차변, 대변,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용어가 왜 생명이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교수님한테 드렸어요. 교수님, 아니, 용어를 좀 쉽게 하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용어를 좀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넌 막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용어가 어려우니까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리고 용어를 아니까 서로 너 이거 아는구나 라고 전문가들끼리 서로 소통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한 특수성을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민법에서도 민법만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4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 보시죠.